그래서 오늘은 이슬람 문화예요. 이슬람 문화. 4번 이슬람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정복지 문화를 차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응용하는 그런 맥락에서 발전하는 게 이슬람 문화예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있고 거기에 이제 이슬람식으로 그게 개조된 그런 이제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슬람 제국은 중국, 비잔틴 제국, 아프리카를 잇는 중개 무역을 통해 부를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의 부의 원천은 뭐냐라고 하면 그 지리적인 위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슬람 제국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하고 스페인 쪽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비잔틴 제국이 있고 여기에 이제 유럽이 있고 이제 여기에 스페인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슬람 제국이. 네.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여기 유럽이에요. 여기 이제 비잔틴입니다. 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유럽이 예전에는 이제 뭐 이런 초원지대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뭐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랑 뭐 아프리카도 교류가 많았었는데 이제 이 그 이슬람 제국이 이렇게 형성되고 난 이후에는 이 유럽이 사실상 고립이 됩니다. 네. 왜 고립이 되겠어요? 이게 이쪽으로 나가려고 해도 여기가 막고 있고 이쪽으로 나가려고 해도 길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요 동방이죠. 우리가 말하는 인도와 중국이 이때는 이제 굉장히 그 하이테크 문명을 갖고 있었던 이제 그 동방 지역인데 여기하고 유럽이 이제 사실상 단절이 되게 되면서 어디를 통해야만 되느냐? 이 이슬람 지역을 통해서만 요 그 교류가 가능해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슬람 제국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큰 부를 쌓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전에 로마 제국이 이제 북아프리카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 이슬람 제국이 이렇게 되고 난 이후로는 요 아프리카 내부 지방 있죠, 그쵸? 네. 아프리카 내부 지방에 대해서도 사실상 교류가 단절이 되게 돼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로 몇백 년 흘러가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 아프리카 내부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미지의 땅이 돼버립니다. 아프리카 전체가. 그래서 나중에 대항해 시대가 오기까지 이 아프리카 내부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프리카 내부에서 나오는 게 꽤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가보면 이쪽에 이제 가장 유명한 금산지가 있어요. 그리고 네. 동아프리카 쪽으로 가면은 뭐 상아, 이제 귀한 거예요. 상아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낙타 같은 걸 통해서 아라비아 반도 이런 거 있죠. 이슬람 세계로 이렇게 오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탈리아의 여기 그 상인 누구죠? 유명한 베네치아 상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교역을 하게 되니까 이 아프리카의 주요 산물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거쳐서 가져오냐면 이슬람 제국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당한 값에 사들여서 유럽 상인들한테 비싼 값에 팔게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부를 쌓았던 거죠. 그래서 이슬람 제국, 이슬람권의 경제력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지리적인 그런 특징에서 나오는 중개무역에서 비롯했다. 이제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가 이제 나와요. 이슬람 제국 때문에 수세기 동안 아프리카 사람들과 직접적인 교류가 끊어졌기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막연히 신기하고 위험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런 네. 이슬람 제국의 문화는 정복지의 다양한 문화를 차용함으로써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배척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뭐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이슬람이 자기는 알라가, 그쵸? 그 지역 신이 아니라 옛날부터 유대교와 기독교도한테 말했던 그 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문화를 흡수하는데 그렇게 거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절을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한번 사용해봐라라고 누가 준다고 해봅시다. 재현이는 네. 어떨 것 같아요? 어, 예배당으로요? 네, 절인데 그게 절이에요. 네. 아주 유서 깊은 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딱 불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재현이한테 주면서 야, 이거를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좀 사용해봐라.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교회로 어, 여길 좀 사용해봐라.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 그거지. 그러니까. 네, 뭔가 좀 하고 싶지 않죠? 네, 그쵸. 예, 그냥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나을 것 네,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질감이 있다는 거죠. 그쵸? 종교적으로도. 네, 네, 근데 무슬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런 교리상으로는 그게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복지에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회당이나 기독교인들이 세워놓은 예배당이 있다. 이러면 그거를 그냥 싹 다 부수고 네. 사원으로 바꾸느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있는 거를 조금 개조해가지고 자기네들 사원으로 활용하느냐, 어느 걸 할 것 같아요? 후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냥 기존의 것들 그냥 다 남겨놓습니다. 단 이제 자기네들 이제 코란에서 금하고 있는 계명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기서 손을 보는 거죠. 막 가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거기는 이제 조금 어떠한 형상도 뭐 남겨두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이제 계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동방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이콘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형상은 아니고 그림으로 막 이렇게 많이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뭐 네. 사도 요한 막 이런 거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에 뭐 이런 성자 표시하는 이런 둥그런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림으로 그려놓고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로 많이 장식해놨잖아요. 네.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저기 이제 예배당을 이제 이슬람교가 접수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네. 하느냐? 거기에다가 이제 흰색 반죽을 칠해서 그걸 다 가려요. 예, 네. 흰색 반죽을 칠해서 다 가린 다음에 이제 흰색 위에다가 자기네들한테 맞는 무늬와 문양들을 막 넣어놓습니다. 그걸 이제 네. 여기서 또 설명할 텐데 그렇게 해서 사원으로 바꾸는 정도만 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옛날 같았으면은 뭐 절이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네. 예, 그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그것만 좀 이렇게 손봐서 바꾸고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도 막 배척한다라기보다도 이렇게 실용적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차용하고 받아들이고 약간 이런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중세 시대에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명적 차원에 있어서는 유럽과 아랍권을 비교했을 때 무슬림 아랍권이 더 뛰어나게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유럽은 게르만족의 대이동도 있고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바이킹의 대이동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온갖 어려운 혼란한 시기를 이제 겪게 됨과 동시에 이제 고대 로마에 관련됐었던 뛰어난 문화 유산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저기 그 게르만족이나 그다음에 그 바이킹들의 그런 어떤 그 야외, 그러니까 야생의 그런 어떤 문화와 관습들이 그냥 중세 시절 가운데 그냥 다 확립이 돼요. 유럽 그 생활 방식에. 그래서 우리 네. 저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 이렇게 영주들의 삶 이런 거 보면 어때요? 그냥 돌탑에서 그 막 우풍 몰아치는데 그냥 네. 가죽으로 가려놓고 네. 기억나죠? 그쵸? 네. 예, 그리고 뭐 수도 시설도 없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씻을까 말까 하고 막 그런 삶을 살잖아요. 네. 예, 그게 왜냐면은 그 고대 로마의 그런 어떤 문명 유산이 그런 어떤 일들을 거치면서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게르만족이나 바이킹족의 그 문화 생활 양식이 그냥 그대로 이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네. 예, 물론 그들도 나름 적응하기는 했지만 고차원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어받지를 못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무슬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페인도 그렇고 북아프리카도 그렇고 예전에 그 로마의 그 한 그 영토였잖아요. 그쵸? 예, 뭐 저기 그 유대 지역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하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파괴하고 부순다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포용을 한다 그래야 되나? 하여간,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보존을 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됐던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기서 갔던 길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아랍권에서는 번역이 되고 보존이 되고 그리고 그들만의 그런 어떤 사상 체계가 더 발전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됐던 거고 유럽에서는 원래는 거기서 그게 발원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게 발원했음에도 이제 그러한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한 자료들이 어디에 겨우 보존되는 상황이 됐냐면은 이제 그 수도원들 있잖아요. 어떤 험지에 있는 수도원들 도서관 창고에서만 조금씩 보존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일상 그런 어떤 그 대중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런 네. 쪽으로 갔기 때문에 문화와 문명의 수준의 차이에 있어서는 오히려 무슬림 쪽이 훨씬 더 높았다. 아, 아, 예. 예,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뭐 여기는 뭐, 잘 사는 집은 뭐, 온수가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뭐 사우나 하자라고 하게 되면 막 이렇게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이런 데서 이렇게 땀 빼고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 중세 마렵에 가면은 이제 무슬림 문명들은 그런 걸 막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유럽 쪽에 가면은 여기는 아직도 1년에 한 번 씻기도 어려운 아, 예, 그 정도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나느냐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역사가 전개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현지의 문화 관습들, 예,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차용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근간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 게 이제 이슬람 문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모스크에서는 이제 부속 학교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데에서는 이제 기본 과목이에요. 읽기 쓰기, 그다음에 코란 가르치죠. 그다음에 덧셈 뺄셈 기초 산술만을 가르쳤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문학, 논리학, 철학, 법학, 대수학, 천문학, 의학, 과학 같은 거를 이제 배웠는데 이 논리학, 철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이런 거 그 기초 어디서 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서 넘어온 거예요. 예. 예, 이게 오히려 여기에서 보존되면서 발전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중세 시대로 가면은 오히려 천문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중국에서 그 천문관을 누구를 임명하는가를 유심히 보면은 이 당대의 천문학의 발전상을 알 수 있대요. 근데 아, 중국에서 그 뭐냐 중세 때쯤으로 가면은 여기 이슬람 제국이 형성되고 이제 그 전성기를 구가하는 뭐 100년, 200년 요때쯤 가면은 중국에서 그 천문관을 이제 이렇게 의뢰하고 임명하는 걸 보면 아랍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아, 오히려 그 뭐 과학, 천문학, 논리학, 철학 이런 쪽은 그런 어떤 그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서구 문명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구가를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대항해 시대 이후로 넘어가면 중국 쪽에서 서양 사람들을 임명하기 시작. 아, 앞지른 거죠, 그쵸? 그게 네. 오히려 이제 다시 역수입되면서 다시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뛰어넘고 앞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그런 도시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많이 가르치고 이제 그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1, 2, 3을 아라비아 숫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걸 왜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냐면 이게 아랍 숫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랍권에서 들여왔다라고 해서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인도에서 개발한 체계라고 해요. 네. 인도에서 개발한 체계인데 얘네들이 인도와 접경 지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북부 지역을 이제 오랫동안 지배하기도 하고 뒤에 이제 인도 그 역사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 3분의 한 1에서 2 정도까지 이제 지배합니다. 무슬림 세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문명하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접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현지 문화에서 좋은 점들은 잘 차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숫자를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한자 같은 경우 봐도 1, 2, 3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1, 2, 1, 2, 3, 그쵸? 네. 4, 5,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6, 그쵸? 네. 그렇죠. 이게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로마 숫자 봐도 어때요? 1, 2, 3, 4, 5, 그 다음에 6이, 4에 풀로 된 거 아니에요? 6이 아마 이걸 거예요. 그쵸? 6, 네. 7, 그 다음에 8이 헷갈려요. 그쵸? 8이 아마 네. 하나 더 들어가는 것 거다. 그쵸? 8. 그 다음에 9가 i가 하나 왼쪽에 있고 10이 X. 이거고 11이 여기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도 이건 살짝 규칙성이 있네요. 규칙성이 있어도 좀 네. 헷갈리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11 그다음에 12도 이렇게 될 거예요. 네. 하여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라비아 숫자 보면 어때요? 1, 2, 3, 4, 5, 6, 7, 8, 9까지만 알면은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죠. 그쵸? 0이라는 걸 도입을 아, 해서. 그렇죠. 얼마나 편해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모양도 참 효율적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서구권에서도 이제 이런 숫자를 이렇게 표현한다더라라는 게 이제 전해지니까 이제 나중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숫자인데 이렇게 쓰기가 좋아? 누가 사용하는 숫자야? 라고 하니까 저 아랍 사람들이 이런 숫자를 쓰고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아,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랍 사람들도,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인도 사람들 거를 차용을 해서 쓴 거였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숫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래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아까 말했던 한자로 숫자 표기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표기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복잡한 계산을 한다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진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 네. 그쵸?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되게 쉽잖아요. 그쵸? 뭐 네. 124 곱하기 한 56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쭉쭉쭉 자릿수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거를 한자나 로마자로 표시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예, 그거 쓰는 것 자체가 이미 힘들잖아요. 그쵸? 네,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수학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그게 바로 이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발전에 있어서 굉장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초를 마련해 준 그 사건이 이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보편화됐느냐라고 말하면은 이 아랍 문화권에서 인도의 숫자를 가져다가 이거 괜찮겠다라고 해서 발전시켜서 유포하기 시작한 그런 역사적인 뿌리를 갖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구면삼각법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법이 측량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그 구의 넓이,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들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발전을 하니까 이 숫자가 이제 숫자 이런 아라비아 숫자를 도입하면서 그리고 기존의 지식들을 가지고 수학이 발전을 하니까 이제 이런 그 수학을 갖고 할 수 있는 기하학이죠. 기하학 측면에서 이제 실생활에 적용하는 측량술 이런 것들도 같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작품들을 아랍어로 번역해서 연구하면서 보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학들이 설립이 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대학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헬라어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네. 그게 그 헬라어로 쓴 것들이 이제 다 거의 소실이 된 거예요. 그 원래 유럽에서는 물론 거긴 남아 있어요. 저쪽에 그 뭐 그 수도원 이런 데는 남아 있는데 거기 남아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지금도 뭐 어느 뭐 저기 대학교 도서관 그 오래된 그 고 서적 창고에 무슨 책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랍어로 번역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이런 것들이 아랍권의 대학교 이런 데서는 다 보존돼서 남아져 있었고 가르쳐지기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 그들만의 어떤 체계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갔던 거죠. 그 네. 무슬림 세계는. 네. 그런데 그 발상제라고 할 수 있는 서구권에서는 그런 게 될 만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 아니에요? 그 로마 제국이 붕괴하면서 누가 들어와요? 게르만. 게르만족. 게르만족 겨우 정착하니까 또 누가 쏟아져 들어와요? 이제 나오겠지만 바이킹 쏟아져 들어옵니다. 아, 예. 아이,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생활 양식들, 관습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열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죠.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작품들이 나중에 다시 유럽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예부흥에 큰 공헌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뒤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전 유럽이 똘똘 뭉쳐서 원정을 떠나는 건데 막상 원정을 떠나러 갈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저 이교도 야만인들 굉장히 못 살고 있겠지. 그죠? 네. 예, 그래도 조금 뭐
뭐 금이나 은 뭐 이런 건 갖고 있겠지. 그래서 그거나 좀 뺏으러 가자 하고 우르르 몰려가 봤는데 뭐예요? 이게 웬 아, 네. 여기가 여긴 어디인가? 그리고 네. 내가 살던 데가 완전 시골 깡촌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네. 이교도들이 왜 이렇게 잘 살아? 하면서 왜 이렇게 수준이 높아? 하면서 이제 그 놀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뭐 이런 사람이라더라라고 이제 하게 되고 서적도 입수를 하게 되고 근데 또 근근히 유지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죠. 야, 저 사람들 원래 저기 로마 제국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저기 저 수도원 좀 뒤져볼까? 그래서 네. 막 뒤져보니까 이제 또 나와서 복구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400년대, 500년대 이제 로마 문명이 서구에서 복원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아랍권을 오히려 못 따라가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 들어봤었죠, 그쵸? 천일야화 네. 그런 것과 같은 유명한 문학 작품도 만들어지곤 했었답니다. 요거 아라비안 나이트 관련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뭐예요, 재현아? 이름만 들어봤어요. 이름만 들어봤죠. 이거 왜 나왔냐면은요, 이런 그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서 봤었던 여기 그 하룬 알 라시드라고 하는 아바스 왕조의 왕 있죠, 그쵸? 하룬 알 네. 라시드, 아라비안 라이트로 유명한 하룬 알 라시드 이 사람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그 왕이었는데 조금 괴팍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그 불러들여서 이제 아니다. 이 사람이 그 괴팍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첫날 밤을 이제 보낸 다음에 그 왕비 되는 사람을 이제 그 아마 처형을 시키는 아마 이런 걸로 악명이 높았던 거로 기억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오게 돼가지고 이제 뭐 슬퍼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여성이에요. 아, 이게 괜찮다고 내가 다 방도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룬 알 라시드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왕비가 네. 밤새 아, 밤새 들려줍니다. 밤새 들려주다가 이야기를 끝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겠죠. 자, 더 듣고 싶으시면은 언제 오시라고요? 그, 오늘 밤 또 오세요. 그러니까 다음 날, 밤이 되면 또 오세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걸 한 1000일에 걸쳐서 이제 그 진행하면서 이제 그 목숨을 이어가고 결국에는 이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라비안 나이트예요. 아, 그래서 그 예. 1000일 동안 살아남는 과정 가운데서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을 묶어서 낸 책이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뭐 여기에 아마 그것도 있을걸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유명한 알라딘 있잖아요. 그쵸? 네.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이런 거.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얘기하면서 살아남았던. 아, 예. 근데 뭐 하여간 그런 이야기가 얽혀 있는 게 이제 요 작품이래요. 네. 자, 그다음에 모스크는 메디나에 있는 무함마드의 지배 형태를 따라서 항상 만든다고 하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꼭지점에 미나레트라고 하는 첨탑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첨탑 위에 올라가서 하루에 5번씩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신앙 고백 제 1항이죠. 그걸 막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각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에 따라서 사원 안에는 어떤 조각상도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림도 이제 막 가립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선생님이 이게 회반죽으로 이렇게 가린 다음에 거기 그림 그려가지고 이제 그 바꾼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오래되면서 회반죽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원래 비잔틴 제국의 그 그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답니다. 아, 네. 예, 근데 그걸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못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와서 오히려 더 막 그 뭐냐 그 유적이나 유물 또 관련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고 뭐 이러고 있대. 아, 네. 예, 하여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의 모자이크 기법, 아라베스크라고 불리는 기하학적인 무늬, 그래서 막 세모, 네모, 뭐 직선 이런 것들 막 조합해가지고 이제 장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벽은 조금 좀 심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우리도 저기 그 벽지에 발라놓으면 벽지에 무늬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기하학적인 세모, 네모, 동그라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그 빈 공간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사람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란의 한 구절 이런 것들 이제 따와가지고 장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점령제나 교회나 회당이 존재하면은 새로 짓기보다는 그거를 사원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게 돼서 이제 그 비잔틴 제국에서 그 어, 건축한 가장 유명한 그 성당 있잖아요. 성소피아 대성당. 네. 그것도 거기에 이제 첨탑 추가하고 그 안에 있는 모자이크 이제 회반죽 해가지고 다 가려놓고 이제 어,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그 장식을 해서 지금 모스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이 자료 화면을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이 모스크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라베스크라고 불리는 요 기하학적인 무늬 요런 거예요. 요 보이시죠? 그쵸? 네. 네, 요런 거를 장식해 놓고 여기 이제 요런 거 보이시죠? 그쵸? 코란에 문장 이렇게 따다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장식을 이제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네. 여기가 이제 원래 교회였어요. 교회. 여기 보시면은 아, Conversion of Church into Mosque잖아요. 그래서 하기야 소피아 아까 얘기했던 그 비잔틴 그 제국에서 만든 가장 대표적인 그 성당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네. 내부를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다 장식을 해가지고 사원으로 개조해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죠. 그쵸? 겨우 진정될 만하니까 이제 그 바이킹들 쏟아져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게르만족의 이동 겨우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끝나니까 누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바이킹들. 바이킹. 네. 바이킹들이 이제 유럽을 막 약탈하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 얘기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